안녕하십니까. 만시력으로 부분 보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남자 편입니다. 자, 여기서는 부분이 박한 남자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비경과 급제가 태왕한 경우. 비경과 급제가 태왕하다는 건 뭡니까? 비경과 급제는 재성을 극하는 별입니다. 비견이나 급제가 아주 강하면은 아내인 재성이 힘을 못 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내가 병약하거나 남자가 여자 관계가 문란해서 구설수가 따르거나 뭐 이런 등으로 아내와 이별수가 따르는 경우가 비견과 급제가 태왕한 경우입니다. 비견과 급제는 급제가 태왕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남자 쪽에서는 여러 경우보다도 가장 나쁜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비견과 급제가 태왕하면 또 어떻습니까? 비견과 급제가 태왕하면은 직장 생활도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직장의 그 테두리에서 배겨나지도 못한다고 보아 뭐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경제력은 없고 아내는 극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니까 부부관계에서는 가장 나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재성이 임묘된 사주. 재성이 임묘됐다는 건 뭡니까? 재성이 아내입니다. 그죠? 아내가 임묘됐다니까 재성 남자하고 이미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경우는 연지든 월지든 일주든 별 상관없이 안 좋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일주가 임묘된 경우가 가장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비급이 재성과 동주한 사주. 자, 비급이 재성과 동주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비급이라는 건 뭡니까? 나하고 비슷한 또 다른 남입니다. 그죠?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재성과 동주했으니까 자기가 아닌데 자기 행세를 하는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한 집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일지가 사묘 절일 때, 일지가 뭡니까? 일지는 배우자 궁입니다. 배우자 궁이 사묘절에 들어갔으니까 몸이 극도로 약하거나 이미 인연이 끊어진 한마디로 이별수가 따르는 그런 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제다신약. 제다신약은 뭡니까? 제다신약이라는 것은 재가 많아서, 재가 아닙니다. 그죠? 재가 많아서 신약한 경우입니다. 재가 많더라도 신강하다면은 그 재를 내 강한 그 힘으로 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아내든 뭐 재물이든 취할 수가 있는데 재는 많은데 내가 약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다자무자입니다. 너무 많은데 하나도 없는 거랑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지가 형이나 충이 될 때, 일지가 형이나 충이 된 거는 뭡니까? 일지가 월지하고 충이나 형이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일지가 시지하고 충형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든 일단 부부궁은 깨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혼파살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흉살이 겹칠 때, 흉살이 겹친다는 건 뭡니까? 흉살이란 배우자 운에서 흉살이라는 건 가장 나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호살, 그 다음에 급각살, 당화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겹칠 때, 그럴 때는 부부 사이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 있다고 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원진이나 귀문, 공망일 때, 원진이라는 건 뭡니까? 원진살은 부부간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 상당히 보고 싶어지는 게 원진살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있으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미워서 못 견디는 살.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는 싫은 그런 살이 원진살입니다. 그래서 원진살은 가급적이면은 뭐 인연을 맺지 말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 원진살이고요. 자, 귀문살. 귀문살은 또 뭡니까? 귀문살은 상대편이 까다로운 겁니다. 무조건 까다로워요. 까다로움도 피우고 히스테리도 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견디기가 힘드는 그런 살입니다. 자, 그리고 공망은 뭡니까? 공망은 공치고 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공치고 비었으니까 아무것도 배우자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다른 살들하고 겹칠 때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지가 양인일 때, 양인은 급제가 급제인 경우에 그 일간이 양일간일 때 양인이 됩니다. 그래서 급제는 흔히 도둑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지가 양인이니까 배우자가 도둑 맞은 꼴입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상처살. 상처살은 고신살이라고도 하는데, 그죠? 상처살은 부부간에 정이 박혀 이별수가 있다고 보고 고란살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만 갖고는 아니고요. 다른 살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럴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략적으로 부부운이 박할 수 있는 사주를 예를 몇 가지를 들어봤고요. 하나하나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서 진행하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는 비경과 급제가 태왕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 명제는 어떻습니까? 경자년, 월유월, 경자일, 신사시에 태어난 일주입니다. 그죠? 이런 명조인데, 자, 여기서 이 명조에서 경금이 일간이죠. 그죠? 자, 경금이 일간이고요. 그럼 재성이 어디입니까? 자, 요게 재성입니다. 그죠? 자, 이게 재성인데, 재성의 힘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을목인데요. 자, 을목이 지지에 통근한 데가 있습니까? 자, 을목이 통근한 데가 없습니다. 그죠? 같은 을목이나 목 오행이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자, 이렇게 통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근을 못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재성이 상당히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약한데, 그 다음에 비견이 어떻습니까? 자, 내가 경금인데, 그죠? 내가 경금인데, 자, 연간도 경금이고, 월지는 뭡니까? 또 유금이네, 그죠? 이건 급제고, 자, 여기도 또 급제네, 그죠? 자, 이렇게 뿌리도 없는 재성을 비견과 급제가 같이 포위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혼자서 1대1도 힘드는데 지금 3대1, 4대1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재성은 어떻습니까? 병약해서 쓰러지거나, 이렇게 그걸 받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병약해서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일간인 내가 이 재성 버리고 밖에 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부 다 여기도 넘겨다보고 여기도 동조하고 있으니까 내보다 더 먼저입니다. 이거는. 그죠? 자, 이런 식이 되니까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 재성이 견디지를 못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비견과 급제가 태왕해가지고 부부관계가 나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 하나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재성이 임묘된 사주를 하나 보기로 합니다. 자, 이 명절을 보시면은 신묘년, 신축월, 정사일, 경자시에 태어난 명조입니다. 그죠? 자, 이런 명조에서 자, 여기 정화일간이고요. 재성이 어디입니까? 자, 여기 재성이네. 그죠? 여기 재성이고, 자, 여기도 재성입니다. 그죠? 요것도 재성이고, 자, 여기도 재성이네. 그죠? 자, 재성인데, 임묘된 사주, 어디입니까? 자, 요게, 어떻습니까? 뿌리부터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자, 여기는 통근을 했네요. 그죠? 통근을 했고, 자, 뭐, 이것도, 자, 요렇게 통근을 한다고 봐야죠. 그죠? 자, 통근을 하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 하나만 밖에 없네. 그죠? 자, 이렇게, 자, 이 신축에 통근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신축에 이 축이 묘지입니다. 통근을 하기는 하는데, 이 축이 묘지예요. 묘지. 일간에 대해서 현재 묘지고요. 그 다음에 이 신축 자체도 동주묘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서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재성인묘입니다. 재성인묘. 신축이 재성인묘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국에 다시 보시면은,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신축하고, 그 다음에 이 신축, 그 다음에 여기 경금이 있는데, 그죠? 이 두 신축은, 이 두 신금은, 자, 이 축에, 뿌리를 내리긴 하는데, 뿌리를 내리면은 이 자체가 묘지입니다. 이 자체가 묘지예요. 일찍 결혼한 사람, 조금 있다 결혼한 사람, 아니면 같이 사귀던 사람도 사귀면은 묘지입니다. 기관 인연이네, 그죠? 남자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말년에 다시 재혼하면은 이 사람과는 어느 정도
그 해로가 가능하다고 봐지죠. 그죠? 자, 일찍 결혼한 두 여자는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런 경우의 사주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건 재성인묘된 사주를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에는 재성이 비극과 동주한 경우를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간목일간이 을민년, 기묘월, 갑오일, 임신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죠? 자, 이 사주인데, 자, 재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요게 재성이네. 그죠? 요게 재성이고요. 자, 여기도 재성입니다. 그죠? 여기도 재성이네. 그죠? 자, 이 재성은 어떻습니까? 이 재성은 을목과 동주하는 겁니다. 그죠? 을목과. 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을목이라는 다른 급제하고 동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여자가 아닙니다. 자, 애당초 정제니까 내 아내인 줄 알았는데 내 여자가 아닙니다. 그죠? 자, 여기 또 두 번째. 자, 여기 기토는 어떻습니까? 이 기토는 다시 묘목과 동주를 하고 있네. 그죠? 자, 두 번째 자도 묘목과 동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제라서 내 아내이기는 하나 다른 비견이나 겁제하고 동주하고 있는 이러는 재성은 이미 내 아내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 겉으로 드러나게든 드러나지 않든 이미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경우는 비견과 겁제가 자기 아내와 동주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찾아보기로 합니다. 뭐 다른 예제를 뭐 가지고 올 필요도 없이 같은 예제에서 보기로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아까 지금 여기 기묘하고 을미, 연주가 다른 비견과 겁제와 동조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자, 이 부분이 여기서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자, 여기서만 보기로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자, 자기 자신은 간목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가 뭡니까? 여기 배우자 궁이죠. 배우자 궁이 사지에 올라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의 사지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죽음에 임박한 아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배우자가 병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배우자와 인연이 박한 일지가 사묘절인 경우가 이런 경우 등이 속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이번에는 제다신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제다신약에 관한 사주를 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다신약은 다자무자라고 됐습니다. 그죠? 자, 이 사주는 어떻습니까? 계산년, 무오월, 갑진일, 신미시에 태어난 명조입니다. 자, 이 명조에서 재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에 속하는 재성이 자, 여기 하나 있고, 그죠? 자, 여기도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사주에 신강신약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간목입니다. 그죠? 간목이. 자, 월지부터 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월지 어떻습니까? 목생화로 내가 생하는 월지입니다. 그죠? 내가 생하니까 내 힘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똑같네. 그죠? 자, 똑같이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습니까? 목극토죠. 그죠? 목극토. 자, 내가 극하는 오행입니다. 그죠? 자, 이게 다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개수, 요거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내 힘을 빼는 거네요. 그죠? 극도로 힘이 약한 사주네. 그죠? 이런 경우는 태약사주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명조에서 내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그죠?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거 보시죠? 태약사주입니다. 그죠? 이렇게 태약사주예요. 자, 이렇게 약한 사주에서 재는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는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자, 여기도 재고요. 그죠? 자, 요것도 재입니다. 자, 내 힘은 극도로 약하고 재는 이렇게 많습니다. 내 힘이 강하다면은 이 재를 어떻게든지 잡을 수도 있는데, 그죠? 내 힘이 너무 약하니까 재를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재에 치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여자는 많습니다. 재물도 많고요. 그죠? 근데 내 힘이 너무 약해서 취할 수 있는 재물이나 여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자무자. 그런 경우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일지가 충이나 형이 되는 경우, 이번에 충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이번에는 일지가 충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묘년 경자월 갑오일 갑자시에 태어난 명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요게 일간이고요. 자, 요게 일지입니다. 그죠? 일지가 배우자궁이고요. 자, 여기는 어머니궁이죠. 그죠? 어머니궁이고, 여기는 사식궁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좌우충이네. 그죠? 자, 이렇게 좌우충.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좌우충이네. 그죠? 자, 좌우충. 이렇게, 여기, 합은 상합이 인정되지 않아도요. 자, 이렇게 충은 상충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한쪽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양쪽에 하니까 더 흥미가 강하다고 봐야죠. 그죠? 자, 이렇게, 배우자궁이 이렇게 충이 되는 경우를 혼파살이라고 합니다. 혼파살. 혼파살이 뭡니까? 혼인이 파경에 이르는 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충을 맞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배우자가 견디기 힘든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제 외에도 뭐 원진이나 그 다음에 귀문이나 공망이나 그 다음에 일지가 또 양인이거나 또 간여지동이거나 뭐 이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요 정도에서 일단 끊기로 합니다. 나머지 거는 하나하나 대입을 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